본 방송은 영화 올빼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뺨. 그건 너무 포켓몬스터 같다. 그러네. 잠만보. 잠만보 이러지 않아요. 아, 잠만보는 잠만보 안 해요? 안 해. 피카피카를 왜 이렇게 흑화됐어. 흑화됐어. 블랙 피카소. 이러는데 올빼미. 올빼미. 뱀. 올빼미는 어떻게 온다고요? 뱀. 뱀. 안녕하세요. 주간영화보의 사회를 맡은 뺨.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스칼렛입니다. 박시장입니다. 지조입니다. 또 이거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이 올빼미인 경우에는 좀 난감하겠네요. 올빼미를 처음 듣는 경우에는 네, 올빼미 씨가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 방송을 처음 올빼미 씨가 방송을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요? 방송 아니, 처음 그게 듣는 사람이 올빼미인 경우엔 난감하겠네. 당연히 난감하겠죠. 저희도 난감하거든요. 우리가 난감하네. 아니 올빼미 씨 안녕하세요. 잠깐만. 올빼미 씨 저희가 우리 올빼미 씨. 방송을 올빼미 이 방송으로 처음 듣는 분은 듣자마자 이게 뭐지? 딱 들었네. 뺨! 피카피카! 죄송합니다. 도계자 하겠습니다. 올빼미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올빼미 관계자분들은 왜 나와? 올빼미가 방송 듣는 생각 때문에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올빼미가 방송을 듣다니. 올빼미 소리를 저희가 검색해봤거든요. 그때 이렇게 울더라고요. 이게 올빼미 소리라고? 사람 소리야. 잠깐만. 진짜야. 올빼미가 이렇게 닭소리 우는구나. 뒤에를 약간 올려야 돼. 이렇게 잘해. 뒷부분. 님이 제일 똑같아. 잘하시네. 우리가 생각했던 올빼미 소리 뭐였죠? 이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부엉이 소리 같은. 근데 실제로는 와 진짜요.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올빼미 우는 소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첫 번째 영상이었죠. 그 일본에 있는 올빼미들 나오는 영상.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어쨌든 올빼미랑 부엉이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생긴 게 다릅니다. 생긴 게 달라요. 우리나라에선 달라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별로 구별 안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어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미선님이 저희 같이 일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뭐 번역할 일이 있었는데 어. 올빼미, 부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해져서 근데 부엉이는 오울인데 올빼미는 영어로 뭐라고 써요? 라고 하니까 미선님이 갑자기 올빼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뺑이요? 제가 아니 올빼미요? 이랬더니 올빼미요?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뭐라고 듣는지 궁금해서 방금 말한 거 한번 글로 써보세요. 이랬더니 뭐라 썼는지 알아요? 뭐라고? 얼뺑이. 얼뺑이. 예. 얼뺑이. 그리고 그 단어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올빼미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부엉이는 알고? 부엉이는 알고.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영어권에서는 올빼미, 부엉이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부엉이 그러니까 올밖에 안 쓰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올빼미를 더 나이트 오울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나이트 오울. 그래서 얼뺑이. 그래서 얼뺑이. 우리가 한동안 얼뺑이라고 놀렸어요. 그분의 별명이 얼뺑이. 얼뺑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약간 당당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잘못 얘기했다는 느낌으로 얼뺑이요? 한국말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되게 잘하긴 하지. 잘하세요. 잘하긴 잘하긴 하죠. 미국 사람 기준에서는 거의 탑급으로 잘하는 거 아닐까? 그럼요. 네. 음.
얼뺑이. 그래서 그 얼뺑이와 부엉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른지는 몰랐네. 그러게요. 그 뭐야? 얼굴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달라요, 생긴 달라요. 게 달라. 얼굴이 부엉이와 올빼미 구분하기라는 그림이 있네요. 이거 봐요. 귀여워. 좀 좀 비읍 모양으로 생기면 비읍 모양으로 생겼으면은 부엉이. 부엉이. 비읍으로 생기면 부엉이. 귀가 이렇게 약간 귀처럼 생기는 이렇게 보이면 귀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게 보이면 부엉이. 깃털.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 올빼미. 나옵니다. 부엉이랑 올빼미를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음, 이 영화 제목은 그래서 올빼미입니다. 왜냐면 유준열이 밤에만 올빼미기 때문이죠. 류준열이 올빼미 띠. 띠. 올빼미 띠. 올빼미가 일단은 자, 오늘의 영화는 주맹증이- 올빼미입니다. 이 주맹증이 있는 주인공을 가리키려고 만든 제목이라서 올빼미이죠. 야맹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맹증은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주맹증. 사실 밝으면 안 보이는 네. 거죠? 밝으면 안 보이고 어두우면 잘 보이는 건데 백내장 초기 증상이 그런 거랑 비슷하대요. 호. 빛이 너무 많으면은 눈앞이 흐려지는 빛 번짐이 심해서 실제로 주맹증인 사람들이 있나? 네, 만든 병은 아니에요. 아 원래 있는 거예요. 네. 네네네. 와.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화 올빼미이고요. 네. 한국 영화 엄청 오랜만에 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한 2달만? 한 달만? 그러니까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한 게 있지만 영화는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음. 정말 한국 영화계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뭘 또 사과까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패싱한 건 아니고요. 딱히 볼 것도 그냥 크게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 되게 재밌는 외국 영화가 많이 개봉을 했어서 맞아. 수리남 이후로 처음이네요. 네. 하여튼. 수리남은 또 드라마였으니까. 네. 어쨌든 저희 다 극장에서 저희 돈 주고 내돈내산해서 영화 봤고요. 그런 점을 좀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여름에 어여삐. 그때 한산, 헤어질 결심, 뭐 외계인, 비상선언. 비상선언, 헌트. 이거 줄줄이 했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네. 그때 극장 엄청 열심히 갔거든요. 진짜. 네네네. 그러고 한동안 극장을 안 갔지. 서울대작전 쏙 빼놓으시네요. 서울대작전 극장 영화 우리의 안 마지막 갔지. 아니니까. 한국 영화입니다. 네, 서울대작전 아 맙소사. 그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네. 한국영화를 안 한 게 아니었을까? 트라우마가 있었네. 네. 네네. 서울대작전이 많은 공을 근데 요새 영화관 되게 비수기래요. 맞아요. 왜요? 안 가요 사람들 영화를 보러. 왜 안 갈까? 비싸요. 비싸가지고 비싸서. 표값이 너무 비싸니까 얼마지? 15,000원. 15,000원. 비싸다. 15,000원이니까 뭔가 되게 재밌는 영화 아니면은 입소문 나서 막 야 이거 봐야 돼 아니면은 그냥 안 가는 거지. 웬만한 마케팅이나 배우들 나와서 광고하고 이런 걸로는 안 가더라고. 작정하고 가야겠다. 좀만 참으면 넷플릭스에 뜬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옛날에는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다 덕후들이었는데 지금 넷플릭스 구독을 해? 막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요새는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없지.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요. 14,000원이면은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보다 더 비싸거든요. 한 달 구독료가 15,000원일걸? 아 그래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보통 어쨌든 혼자서 비슷하니까. 쓰는 거 아니니까. 그치. 같은 돈이니까. 근데 영화는 혼자서 가야 될 때 1인 티켓 값이 그 정도니까 비싸긴 심리적으로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봤어요? 그 영화가 7,000원일 때랑 15,000원일 때 사람들 심리 반응? 상태? 봤어요. 아, 그거 웃긴데. 나 안 봤어. 갑자기 뭐야? 무슨 평론가처럼 옛날에 7,000원이면 7,000원? 영화 한 편 보지 뭐 이러면서 팝콘 먹고 막 재밌게 하하 재밌다. 이건 재미없네 하는데 15,000원이면 이건 감독이 누구고 전작은 배우가 누구고 이 미장센이 영화는 어떻고. 이러면서 이 영화는 수밖에 볼 없어. 가치가 이 정도 있다. 음, 이렇게 판단하고 본다고. 그렇지. 맞아. 아, 이해가 된다. 그래서 더 영화에 대한 평이 더 짜지는 맞아요. 게 아닌가. 더 짜지고 싶기도 해요. 맞아요. 더 냉정해지고 짜치고. 조금만 재미없으면은 막 악플다는 것도 있고 음. 그런 게 있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간 영화 보고를 더 많이 들으셨으면. 그래서 주간 영화 보고를 통해서 그건 공짜잖아. 그쵸? 어. 둘짝을 구분할 수 있고 심지어 안 보고도 본 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주위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같이 까거나 같이 칭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랑 같이 하면 되죠. 맞습니다. 어쨌든 알빼미. 그래서 올빼미는 류준열 배우랑 김성철 배우, 유해진 배우, 조성아 배우, 그리고 그분 누구죠? 아는진 배우, 그리고 그 박명훈, 박명훈 배우도 있고 그분 있잖아요. 최무성. 최무성 배우.
맞아. 자기 원하는 사람 날 때까지. 등이 나오시는 영화고요. 최무성이 그 세자? 아니요? 그 어이. 어이. 아 어이. 이영이였나? 어. 이영이 거의. 아,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그분이 은근히 그 비중이 커요. 예. 맞아요. 어. 네. 그분이 그리고 그런 의문스러운 역할을 할 때 잘 어울려. 어. 약간 생긴 게 좀 의문스럽게 생겼어. 의문스럽게 생겼다. 의문. 뭉. 의문이란 말 몰라요? 의문? 네. 어. 또 외국인 또 외국인 외국- 모두 온. 의문스럽다. 몰라요. 의문스럽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신의 무식함을 얼뱅이. 외국에서 얼뱅이. 왔다는 핑계로. 의문스럽다. 얼뱅이. 의문한 태도가 있다. 의문스러운 늙은이. 의문스럽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국어 사전에? 겉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한 구석이 있는. 네. 처음 들어봐요. 아 정말요? 난 처음에는 음흉하다는 말을 잘못 얘기하나. 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멍청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건 약간- 멍청한 게 아닙니다. 무식한 거죠 그냥. 마음 아프네요. 무식해. 서스피셔스하다. 네. 의문스럽다. 좋네요. 의문스러운 분.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숙해 보이는 얼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맞아요. 보면 되게 뭔가 좀, 날카로운 무서운. 네, 좀 무서운 느낌이 나는 얼굴이라 가지고 그쵸, 그쵸. 이런 얼굴들이 전 너무 좋아요. 네. 무조건 잘생긴 얼굴보다. 비밀의 숲 2를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서도 좀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아, 이분이 아. 나오시나요? 거기서는 심지어 되게 그 엘리트 검사로 나와요. 어. 엘리트 검사스럽게 생기지 않았지만 엘리트 검사로 나오는데 저한테는 태기 아빠 네, 하셔가지고. 맞아요. 아, 태기 아빠, 네, 태기 네, 아빠. 무식한 느낌 나는 얼굴. 네. 근데 또 그 역할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되게 엘리트 검사고 자기 그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엄청 큰 검사로 나오거든요. 좀 눈빛이 살짝 날카롭게 생기셨고 네. 대신에 이렇게 덩치 같은 부분은 얼굴의 덩치는 좀 둥글둥글하고 크다라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의 조합이 그런 음. 느낌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반전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좋았던 배우가 소현세자. 김성철 배우. 아 김성철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잘생겨서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연기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연기 너무 안정적으로 되게 잘 했던 것 같고, 저 이분 처음 봤던 게 그의 여름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학급 친구로 나왔던가요? 예, 친구로 나와요. 음. 그의 여름은에서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한복 입고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니까 또 되게 다르더라고, 전 캐릭터가. 이분을 좀 몇 년 전에 다른 드라마에서 봤었었는데 그 드라마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뮤지컬 배우라면서요. 맞아요. 뮤지컬계의 또 다른 황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 이분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네. 아. 꽤 제아의 유명인이더라고. 맞아요. 스위트홈 그리고- 빈센조 맞아요. 스위트홈 아스달련대기 그의 우리는이네요. 네, 네. 그의 우리는 저는 그의 우리는에서 처음 봤는데, 다 안 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진짜 잘생김을 연기하는 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누군가 이거 들으면 화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호불호의 갈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다른 드라마에서 여기선 되게 좀 얼굴이 많이 막 밝게 딱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그냥 일반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엑스트라급으로 지나가도 사실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 정도의 어떤 훈훈한데 평범한 훈훈해. 훈훈남. 그냥 훈훈하시네요. 훈남. 네, 평범한 훈훈남. 호논논논.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맞아, 맞아. 목소리 맞아. 좋더라고요. 네. 이분이 제일 유명한 역할이 뭔지 알아요? 빙그레우스 왕자님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이분 빙그레우스야? 네. 이렇게 그럼 만나뵙네요. 어떻게 알아요? 대박. 그걸로 이렇게 유명한데? 만나뵙네요. 그렇구나. 저는 뭐 여기서 완전 처음 봤기 때문에 전혀 뭐 근데 뮤지컬 배우라고 알 길이 했잖아요.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분 약간 뭔가 편안함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 맞아. 연기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눈이 조금 보인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그 사연을 듣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때 너무 스윗한 거야. 맞아. 엄청 스윗했어. 그래서 캐릭터. 스위트홈에서도 스윗했는데 그래서 정말 무섭게 그래서 스윗했는데. 그리고 반가운 얼굴 인조의 부인 안은진 씨. 네. 아우 너무 좋아요. 의사 생활을 나왔던 분.
네. 아. 실리생에서 그 네. 산부인과. 산부인과. 저는 후배. 슬리생을 안 봐가지고. 아, 연기 너무 잘해. 못된 음. 생각보다 이 연기, 잘하더라고. 이 역할에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 음. 그래서 괜찮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류준열과 유해진이 나옵니다. 류준열하고 유해진은 연기 같이 많이 했더라고 이미. 맞아. 류는 표기법을 두 가지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그죠. 유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냥 순수 유 씨도 있는 거예요? 그 유 씨한테 물어볼까요? 유 씨가 주변에 유 씨 전화 없어가지고. 연결하기 유 씨가 없네요. 주변에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사전 조사를 안 한 저의 그냥 뜬금포 질문이라서. 아, 근데 류씨를 저 초등학교 때인데 한번 정리를 쫙 했던 게 있었어요. 아, 정말요? 왜요? 나씨랑 라씨가 네. 나라. 나씨도 있고 라씨도 있고 음. 유씨도 있고 류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이 서로 같은 뿌리? 같은 가문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가문인데 표기법이 너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학교 쪽에서 정리를 쫙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게 어떤 정책 중에 아, 진짜요? 하나였던 것 같기는 한데 어. 지금도 주위에 유씨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주민등록 할 때는 류씨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씨로 바꾸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계정이 있었네. 네, 이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몇 번 정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헷갈리는 게, 저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네. 쪽에서도 류 쪽 이름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는 류로 했다가, 네, 선수 등록할 바꾸거나- 때는 유로 등록한 선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선수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될 건지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전 보면서, 뭐야, 왜 이름이 자꾸 바뀌어? 근데 신기한 건 이 씨는 리로 안 안 바꾸잖아요. 바꾸잖아요. 근데 류 씨만, 이게 약간, 라도 그래요. 네, 라.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북한 가면은 리더덕. 리더덕 같아요. 그런데 야구도 리동. 류현진이 있고 유강남이 있죠. 류현진이 있고 네, 느낌 그래요. 되게 달라요. 맞아요. 류현인도 있잖아요. 류현진도 있죠. 네. 그래서 최강야구에. 네, 최강야구. 지금 KT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우리나라도 참 보면 외국 사람 생각하면 진짜 웃길 것 같아.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네. 근데 외국에는 성이 엄청 많으니까. 아니 그 대만은 근데 성이 엄청 많은데 셈이 됐다 갑자기 쌈이 되는 거지. 아, 그렇지. 그거는 성이 아니고 이름인데요. 아, 뭐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요. 쌤이 성인 사람 네, 찾아본다 내가. 있을 것 같은데. 성인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씨. 올빼미 감독이 네. 누구죠? 안태진 감독이고 네. 이 영화가 장편 영화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던데 이미.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뜨진 않는데 그 왕의 남자 조 감독을 하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조연출 출신인데 왕의 남자가 2005년, 2006년 그때쯤이죠. 그때쯤 영화니까 생각해보면 거의 17년 된 영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연출작이 없으시다가 이게 첫 장편 데뷔작이라고 하신다면은 보통 뭐 아무리 젊었을 때 조감독했다고 하더라도 20대 중반이라고 예를 들면은 지금 40대 초반에 데뷔하신 거고 만약에 조감독을 한 20대 후반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거의 50에 가까운 나이에 데뷔를 하신 걸로 대충 어림짐작됩니다. 조선 시대 시대극을 마지막으로 연출해서 더 좀 스페셜리스트겠네요. 그쪽 분야에. 하지만 17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17년 동안 계속 그쪽을 좋아하신 거죠. 더 공부를 한 거지. 그쪽.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신 열심히 거죠. 파헤치고 디깅. 그렇죠. 조선 왕조실록 외우시고. 아, 외우시고. 이분이 어떤 인터뷰한 거 봤는데 네. 그 감독들이 컷 하고 오케이 하잖아요. 어디서 오케이 해야 되는지가 되게 자기는 그 걱정이었대요. 아. 이게 오케이인가 아닌가? 이게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서 막 많이 물어봤대요 주변 감독들한테. 그래서 감독들이 그게 오케이인지 아닌지 네가 가보면은 그냥 안다. 그냥 해보면 안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케이구나라는 감이 생겼다고. 근데 그걸 막 물어볼 정도로 막 다녔다는 게 약간 재밌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유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엄청난 과감한 도전을 했네요.
컷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가지고 영화를 지금 개봉시킨 거잖아. 대단한데? 촬영 감독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줬겠다. 모르죠. 촬영 감독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신경 쓰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주맹증 네. 화면을 정말 아. 잘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신경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저희가 느껴보기 힘든 그런 증상이니까 차라리 야맹증은 쉬울 수 있잖아요. 아주 어둡게 하면 우리도 그치, 잘 안 그치. 보이니까. 근데 주맹증 좀 사실 그치. 이해가 쉽지 잘 안 않은 되지. 개념. 상상이 어두운데 안 돼, 잘 상상이. 보이는 느낌을 네. 찍어야 되니까. 빛이 막 렌즈를 막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 어. 확 들면서 그런 거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조명과 촬영에 신경을 쓰셨다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넥스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 영화예요. 되게 오랜만에 뉴 영화도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딘딘딘딘? 아 이건 아니지. 슈바. 댄댄. It's New World 이거 맞네. 맞지? 똑같네. 비슷하네. 좀 느낌이 비슷해요. It's new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디리딩 뭐 이런 느낌도 네. 하고. 저는 롯데시네마에서 봤습니다. 롯데시네마 인트로도 되게 방정맞은데. 롯데월드만 이상한 놀이공원 같은 거에서. 역시 메가박스가 최고다. 우리나라 그 이렇게 배급사인가요? 그런 게 제작사요? 배급사. 배급사 배급 제작사. 영상들은 왜 이렇게 방점 맞냐고요? 이렇게 방정 맞고 화려하지? 외국은 이렇게 심플하게 싹 하고 끝나잖아요. 몇 자주 초 만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네. 아주 권력을 보여주는 거지. 슈박스라든가 CJ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첫 촬영 때 이준익 감독이 와가지고 네. 촬영하는 것도 보고 좀 좀 했대요. 조감독 출신이니까 또 네. 친했겠네. 또 음. 이준익 감독님이 또 사극에 있어서는 완전 대가잖아요. 사극 영화 대가. 그치, 또 그치. 사람들도 잘 챙기시고. 그러면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문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그거부터 시작해요. 류준열이 등에 그 원손을 업고 막 뛰쳐나가는데 밝은 네. 밝은 문을 딱 열었는데 해가 막 해가 뜨고 있는 보이는 아무도 없고. 딱 궁에서 시작해요. 거의 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네. 그게 시작 장면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지? 싶으면서도 시작했어요. 뭐지? 네.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그 문구도 나오고 그 문구가 이제 세자가 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피를. 얼굴에 있는 구멍 모두에서 피가 났었다. 그 문장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고 이게 원작이 있어요. 근데 원작이 그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스토리 대전 뭐 이런 걸 했는데 거기서 상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상 받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2000 몇 년이지? 13년이라고 13년. 네. 거의 10년 다 돼가네. 그걸 이제 다듬고 투자 받고. 고치고 해가지고 만든 영화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주인공은 침의. 침술가. 네. 근데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정확하게 자기가 놓는 위치 알아야 되잖아. 더듬더듬해서 놓는 건가? 그게 눈이 안 보이면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된다고 해야 되나? 더 예민해져서 원래 지금 그 눈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 안마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원래 한국에서 공인으로 해준 거는 맹인 안마소밖에 없대요. 일반 그 중국인들이나 태국인들이 와서 하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막 퇴폐업소가 아니더라도 불법이래요. 왜냐면 깜짝 그분들은 놀랐어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게 직업을 크게 못 못해서. 가지니까 네. 그냥 그분들한테 어찌 보면 독점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안마소들이 이제 불법에서 벗어나려면은 뭐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시각 장애가 있으신 안마사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몇 분 이렇게 고용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각장애 아니신 분들도 섞어서 그냥 고용한다. 암묵적으로 다 그냥 네. 하는 거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마사지 샵들도 원래는 그 맹인 분들이 커플샵?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아니면 신고가 다른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업종으로? 네네네. 에스테틱 뭐 이렇게 네, 다른 그런 피부 관리 식으로. 뭐 이렇게 네네네. 하고. 아 그렇구나. 뭐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그쪽 업계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아 저는 마사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저는 마사지 진짜 못 받겠어요. 왜요? 마사지 받으면 간지러워요. 아 진짜 마사지 얼마나 좋은데. 젊어서 그래. 애기야. 누가 마사지 해준다 그러면은 싫어요. 그래서 몸이 막 몸 움츠러들어요? 건강하구나. 네, 막 움츠러들고 약간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다 그래요. 아.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좋아져요. 늙어봐. 아니 몸이 안 뭉치는 체질인가요? 아, 잘 안 뭉치기도 하긴 해요.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좀 많이 간지러워하더라고요. 네. 간지러워. 부럽네요. 이제 저 태국 갔다가도 한번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제 태국에서 좀 괜찮은 마사지 하는 데를 가가지고 예약해놓고 가는데 제가 하도 꿈틀거려서 그 마사지 하던 현지인분이 그냥 빨리 끝낼까 이래가지고 빨리 끝내줘 이래가지고 아 진짜? 전 첫 스피드로 끝내고 그냥 태국 가면은 하루에 2번 해야 되는데 마사지. 진짜. 진짜. 그 심지어 최고인데. 7만 원짜리 마사지 샵이었는데 태국에서 7만 원이면 진짜 비싸다. 그게 초호화급인데요? 초고학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마사지를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간 친구가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한 번을 되게 좋은 데서 하자. 아.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진짜 거의 무슨 뭐라 해야 되지? 호텔 같은 거예요. 마사지 샵 자체가 와우. 되게 좋았어요. 그냥 거기서 맛있는 차 이런 것도 되게 맛있었고 과자야 웰컴 과자도 되게 하지만 맛있었고 만지는 거는 간지럽. 만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어쨌든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빠졌다가 그래서 네. 맹인 침술사. 음. 침술사? 침의라고 나와요. 침의. 거기서는. 침의 거기서는 네. 그래서 보통 어이가 이제 완전한 의사면은 왜 정형외과 가도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하시지만 치료받는 거는 물리치료사한테 받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거죠. 예, 물리치료사 율준열 그 한의원도 이제 보면은 그 메인 원장이 있고 네. 이제 부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더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침돌이라고 하시거든요. 아, 침돌이. 네, 침만 놓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진찰하고 상담만 하는 거고 음. 침 놓는 분은 따로 계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전 한의원은 진짜 많이 안 가봐서 전 일단은 제가 제 돈 주고 한의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참 건강하구나. 그러면 다 남의 돈으로 왔어요. 남의 돈으로 엄마가 양아치네. 보약 해준다고 아. 중고등학생 때 뭐 끌고 사상체질 이런 거 검사한 다음에 아. 이렇게 끌고 가서 한 건 있지만 제가 가서 침을 맞는다든지 야, 젊네. 뭐 그런 거 한 적이 한 번도 아니 없어요. 그렇다기에는 되게 잘 풀어주는 분이거든요. 아 그거는 다 양약으로만 아, 하셔가지고. 양약파구나. 양압하고 약간 아니야 아직 좀 더 있어 봐요. 너는 그래요?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이러면은 양약으로 안 되면 그냥 한의원 갈 수밖에 없거든. 침 어깨 아프고 맞고. 등 아프고가 부딪히지 어? 않고 그냥 아파요? 네. 예. 결리는 거. 예, 아. 결리고 피로하고 담 걸리고 이런 거. 어느 순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 4년 안에. 고돈다 고다. 나는 운동하다가 막 이렇게 부상당하는 것처럼 뭐 아니면 아. 넘어지는 것처럼 부상당해서 아니야, 그냥 아니고서- 살아도 아파. 아니고서 그렇게 한의원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있을 때 빼고 다 아프다 생각하면 혹시 옷 갈아입다가도 담이 오나요? 그럴 수 있죠. 오죠, 오죠. 아. 담이 오는 거는 아니고 네. 그냥 뭔가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로해 어느 부위가. 귀신 아파. 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피로함이 살찐 거 아니야? 50견 50견 아니에요? 40견. 40견. 아, 한의원 안 간 건 충격적이다. 근데 진짜로 시원한데. 물리치료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게 네. 침 한 방에 낫는 경우가 그런 거 꽤 있어. 많습니다. 맞아. 네.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물리치료도 받고 막 해갖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좀 괜찮은 동네 한의원 가서 침을 딱 한 번 맞았는데 없어졌어요. 통증이. 아이고, 물리치료사 다 풀어놓은 거 아니야? 마지막 한 번만 더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랬었어. 다 나았던 거야. 다 이거. 빌드업되어 아, 있었던 빌드업 거였는데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 뭐 플라시보 효과인가? 그거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물론 한의학을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저 허준 진짜 재밌게 봤던 사람으로서 그거랑 한의학 왜 나와요? 그럼 뭔 상관이죠? 저는 그 사상체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침 맞는 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안 간 것도 있어요. 그게 무섭다고요? 네. 무섭죠. 침 무서울 수 있죠. 아 그런가? 그 하나 꽂혀져 아프네. 있고 이런 거 좀 보면 저는 좀... 몸에 침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그 약간 좀 마조이즘 아니에요? 그렇게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싹 해갖고 내 신경을 딱 건드리면서 들어오는 그 느낌이
나는 좋아. 영화 안에서도 막 이렇게 침 넣을 때 그 침 넣는 머리에 그 넣을 때.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슥 소리 있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던데. 아, 그래. 사실은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그거 나고. 다 사운드 그렇게 풀리 깊이 안 넣어요, 사운드예요. 그렇게. 한 거의- 5mm. 거의 뭐 약간 뇌신경 뚫을 것 같은 느낌으로 넣더라고. 여기까지 뚫려있다 근데 생각하겠지. 예전에 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한의원, 약간 유명한 한의원이었는데 대를 이어서 한 한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남편이 뭐 가슴에 약간 통증이 있어가지고 침 맞다가 대침으로 가슴에 이렇게 했는데 폐에다가 뚫은 거야. 폐를 찌른 거야? 기흉이라고 해야 되나? 구멍 나잖아. 119 갔어. 과잉 진료네 완전. 잘못한 거지. 잘못- 과잉이 그거는 의료 아니라 사고죠. 의료 사고지.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병원이니까 근데 그 의사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하는 아들이었던 거지. 약간 젊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 바로 119 같이 가가지고 어쨌든 잘 수습을 해줬대요. 같이. 그러니까 막 해줘야지. 했지. 소송하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그것도 강남에서 대를 이었으면 엄청 돈 많이 벌어놨을 텐데. 그래서 약간 돈 조금 주고 몇백만 원 준 것 같더라고. 주고 그냥 무마 시켰어? 무마 시켰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진짜 대침으로 가슴에 뚫으면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가슴에 놓지 말라고. 발목 정도까지만 놓자. 아니 근데 기운 그거 잘못하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와. 바로 발견해가지고 어쨌든 침 맞고 안녕히 가세요 하다 쓰러진 게 아니라 가지고 다행이었지.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네. 놀랬던 나도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네. 어느 병원이야 막 그랬었는데. 더더욱 더 안 가겠네요. 맞아.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안 가는데. 무서워졌어. 잘하는 대로 가요. 잘하는 대로. 쭈그러들었어. 아니 대침 강남에 맞지 대를 말고. 이어서 할 정도면 잘하는데 대를 잘못 이은 거지. 대를 잘못 이은 거지. 박 시장님 졸리세요? 네. 아니 박 실장님 네? 주무시는 공감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래요? 침을 좋아하는 분으로서. 침 러버로서. 잘못 놓으면 그럴 수도 있다. 상상을 했는데 네. 진짜 너무 끔찍하네. 그러게요. 여기서도 류준열이 거의 자해 아니에요? 목에다 딱 대고 갑자기 다리 못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혀를 잘 찾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건 어디서 배웠지?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건 그냥 뭐라 어디서 그러지? 배웠을까? 거기서 원래 그런 한의원 한의학? 같은 데서 시다하고. 시다 하면서 배운 거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글도 잘 쓰더만. 저녁에는 책을 봤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부분은 뭐 류준열 씨한테 물어보시고. 문학적 뭐라 해야 되지? 허용으로 넘깁시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약간 군더더기가 없달까?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 별로 쓸데없는 설명 크게 안 하고. 그리고 너무 막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이야기 자체가 진짜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진열이 치매인데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 좀 천식 환자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폐가 안 좋아가지고 네. 동생을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인데 치매로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다가 어이가 자기 밑에 침이 뽑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류준열이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얘를 뽑아가요. 뽑아가서 이제 인생 폈다. 궁으로 데리고 가지. 네. 류준열이 발걸음 소리만 듣고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맞춰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네, 그게 바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최무성 씨. 네. 그 어이가 최무성 씨고 여기서 극중 이름은 이형익으로 나옵니다. 네. 이영애기 달고 다녀요. 네. 류준열을 달고 다녀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좀 침을 잘 놓나 봐요. 박 실장님이 만났으면은 침 좀 놔달라고 했을 것 같은. 그럼요. 침 맞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신기하다. 여기서 계속 침 맞는 거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니까 신기해. 영화 얘기 안 하고. 근데 사실 며칠 안 있어요. 영화 안에서 15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면 15일 동안 밖으로 못 나가고 동생한테 나 15일 동안은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거기서 달포? 달포. 맞아. 정정합니다.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하나하나 끄고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적응을 잘해요. 눈이 네. 안 보이긴 했지만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에는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좀 많이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처리하더라고. 네, 뭔가 이렇게 대략적인 거를 다 익혀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좀 능력을 인정받아서 에이스. 그 뭐죠 소용주 씨 네. 실질적으로 권력이 센 그 후궁한테도 인정을 받고 이게 배경이 인조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왕이 유해진이에요. 네. 왕이 유해진으로 나왔을 때 어땠어요? 전 괜찮았어요. 어디 보자. 생각보다 웃기지 않았어요. 전 이렇게 안 웃긴 역할 하는 거 잘 없었잖아, 그죠? 네. 그렇죠. 인생 첫 왕연기래요. 그쵸. 하긴 왕상은 아니잖아. 왕의 남자에서는 완전 저는 아래 계급이었다가.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유튜브 요약본을 봤거든요. 먼저 보셨고. 살짝 봤어요. 근데 스포일러는 없었던 건데. 음. 근데 그때 이제 유해진 연기를 딱 보고, 약간 소름 끼치는데?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고 싶었어요. 무섭긴 하더라. 중간에. 그런 연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유해진이 분명히 연기 잘하는 사람은 맞거든. 네, 그치, 네. 그치. 저는 유해진이 나온다는 거 몰랐거든요.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전 영화 보기 전에 영화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그래도 너무하지 끊으려면 최소화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등장인물이 나올까봐 눈을 가리거나 그러시나요? 표 끊으려면은 포스터를 클릭하고 할 텐데. 근데 포스터에 있는 그거를 잘 못 봤고 안 봤어. 잘 안 봤고 유해진 나와서 안 그거 깜짝 봤고. 놀랐구나. 그래서 놀랬어요. 그건 좀 이상하다. 유해진이 왕이네. 이렇게 이러면서. 큰데? 이거를 눈여겨 안 봤어. 눈여겨 안 봤고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류준열, 김성철 나오는 영화로 인식해가지고 김성철은 김성철이 그렇게 빨리 가버릴 줄 몰랐어. 잘못 인식했네. 네, 잘못 인식했어. 어느 정도로 영화를 상상하고 갔냐면요. 김성철이랑 류준열 둘이서 투톱이라고 생각했어. 투탑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인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 세상에. 투캅스네. 이럴 수가. 투캅스인 줄 알았어. 조선시대 배경의 투캅스. 이럴 수가. 그래서 재밌겠다 이러고 들어갔어. 이런 스릴러, 약 공포에 가까운 스릴러인 줄 몰랐어. 저희 영화방송 주간 영화 보고 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라도 저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안 보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 일부러라고 합니다. 주인공 배우들도 일부러. 학습하고 맞아. 왜냐면은 전 좀 맞아요, 충분히 일부러. 맞아요. 모르고 네. 즐기는 걸 좋아해서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요약 영상 뜨면은 아예 안 봐요. 일부러라도 그거 치워요. 근데 어떤 거는 막 무지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건 일부러 파고 들어가서. 일부러 보는 거야. 일부러 보는 거. 일부러. 한 5개 정도 보고 아, 왔어요. 계획이 있다고. 보통은 근데 잘 안 보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방금 상상한 것처럼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재미가 없어. 그래도 너무했다는 아, 생각이 그래요? 조금 들면서 네.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유해진이 이제 왕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웃겼어요. 아, 근데 이제 인조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질 때 보통 그렇게 좀 무능하고 그렇더라고. 질투가 많고 우유부단한 역할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살짝 돌아버린. 실제로도 역사에서 평가가 되게 안 안 좋은 좋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몰랐어요. 잘. 그래서 왜냐면- 매력을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흔히 잘 나오는 뭐 이산, 뭐 세종 이런 거 했으면 좀 안 어울렸을 수도 아유 있는데, 당연하죠. 네, 근데 인조 아유, 잘 어울립니다. 네. 네. 인조가 실제로 어쨌든 왕자에 관련돼서 세자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세자 빈을 그렇게 모함해서 그쪽 가족을 다 몰살시킨 거는 맞아요? 실제 네, 역사이기 실제예요. 아, 때문에 진짜. 그래서 더 그럼 욕을 진짜 많이 세자도 먹었죠. 죽였을 수 있겠네. 그랬을 충분히. 수도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세자가 죽었을 때 독살된 것처럼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되게 갑작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가 세자랑 왕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조금 밝혀진 부분이니까 그래서 세자가 중국의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죠. 인질이었던 거죠. 청. 네, 인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잡혀갔다가. 네, 음. 네. 인질로 이제 잡혀갔던 것도 청이 이제 조선한테 와가지고 명나라를 섬기지 말고 우리를 섬겨라 이랬는데 조선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잡혀갔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봤던 남한산성 내용이에요.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았죠. 명나라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의 명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실리를 추구할 것인지 이게 이제 남한산성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영화 안에서는 이제 인조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기
아들이랑 아들 부부를 다 청나라한테 포로로 잡혀가죠. 여기선 영화에서는 그 원손이 세자를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는 중간에 한 번씩 보게 해줬대요. 어쨌든 인조는 청나라는 아직 오랑캐다. 그렇게 해서 안 섬기려고 하고 소현세자는 돌아와서 그래도 실리를 추구하자.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파들이 또 따로 있고 네. 신하들 영의정이 최대감. 을 필두로 하여 청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명나라는 끝났다. 하는데 이제 유해진 혼자 고집을 부리고 파가 나뉘고 이렇게 세력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인조가 사실은 뭐 이거는 스포일러지만 그냥 말하죠. 세자를 어쨌든 어의를 시켜가지고 죽이죠. 그 장면 진짜 조금 그랬어. 너무 끔찍해요. 진짜 죽였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인조가 죽인 거죠. 그게 독침을 막 놓고 하는데 류준열이 계속 그 걸레를 빨고 있었잖아. 네. 걸레가 아니라 원래가 아니라 그 린넨? 천. 명주천. 린넨? 걸레가 아니라 그 명주천 빨아서 사람 몸에다 닦아야 되는데 걸레가 아니죠. 걸레로 사람 몸을 닦는다니. 좀 냄새나는 것 같아. 명주천. 명주천을 계속 빨잖아요. 얼굴에 열 식힌다고. 느낌이 이상한 이제 걸 알지. 봉사니까 이제 그걸 시켰는데 사실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던 거죠. 어. 독침으로. 근데 이제 냄새를 맡아. 이게 피 냄새가 나니까. 근데 마침 불이 탁 꺼져. 그리고 핏물에서 내가 빨고 있었던 거야. 그거 너무 원효대사 해고. 그 장면이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 그건 안 놀랐어요. 침 눈앞에 너 쫙 보이냐 뜨는 거. 하는 거. 당연히 CG였겠지만. 그 장면에서 진짜 눈 안 감아서 대견했어. 어떻게 안 감을 수 있지? CG니까. 너무 무서웠죠. 그 상황에서 눈이 보인다는 거를 드러내면은 죽으니까. 그치. 손 벌벌 떨릴 것 같아요. 저 애써 같으면. 연기하는데. 근데 몇 번 위기가 있었어. 그때 막 너무 손으로 명주천을 너무 꽉 쥔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계속 의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강님 명주도 안 필요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면을 하자. 네, 모면을 하고. 근데 이미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 또. 네. 나는 꿈인 줄 알았어 처음에. 너무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 맞아. 너무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죽어가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대범했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침을 막 몇십 개를 꽂아놓고 막 피를 철철 흘리게 하면서 죽여야 되나? 더 잘 죽일 수 있지 않나? 더 은밀하게 죽일 수 있을 빨리 빠르게. 침 한 대만 나도 죽을 수 있을 텐데 독침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빨리 그게 효과가 안 했을 그치, 빨리 죽여야 경우를 되니까. 대비해서 빨리 죽여야 되니까. 또 침은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구멍 누가 찾겠어요. 어찌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더 무서운 그랬겠지.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야. 고슴도치가 돼요. 고슴도치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러다가 그래서 실수를 하잖아. 너무 우다다 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침을 안 뽑아. 말도 안 되지 않아 진짜. 그건 그래. 어쨌든 이렇게 암살을 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이 영화에서 만든 픽션이다 보니까 이제 그 픽션을 갖고 영화를 끌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설정인 거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한 번 딱 나갖고 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아무리 강한 독이어도 이번에 확실히 죽여야 되니까 그치. 계속 막 엄청 최대한 많이 찔렀겠지. 하긴 옛날에 사약을 먹어서 죽었잖아요. 사형을 내릴 때. 안 죽는데요. 네, 안 죽어서 막 10접시 죽고 그랬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 먹인데. 10접시 먹이고 방 안에 들어가게 해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약기운이 빨리 도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야? 따뜻하게 계속 불태워주는데 아. 이틀 동안 불태웠는데도 안 죽었다고. 먹자마자 피토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특히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안 돌아가지고. 그렇지. 다 해독하고 성시경 같은 사람이었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계속 배부른데요? 먹어. 한 접시 더 줘. 아니 잠깐만. 괜찮은데? 한잔 더 줘봐. 안주 좀 줘봐. 미치겠다.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죽였다고. 그렇구나. 네. 불 떼가지고. 네, 불 떼서 기운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기가 막히네. 뭐 그런 기술이 덜 발달해서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았던 조선시대. 그래서 네.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류준열이 너무 충격을 먹는데 자기한테 잘해줬거든, 소현세자가. 소현세자가 너무 잘해줬죠. 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진짜 따뜻했거든. 짧은데 진짜 4일? 만난 지 4일?
근데 눈 보이는 것도 눈 감아주고 음. 선물도 주고 그래서 되게 따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으니까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소년들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미 죽어 있었고. 이미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었고 근데 머리에 아니야, 침을 피를 흘리면서 아니었어. 오히려 피가 다 닦여 있었어. 피가 없었나 그때는? 네, 피가 닦여 어쨌든 있었어. 약간 숨이 이제 없었고 근데 네. 머리에 있는 침을 발견해서 얼른 그거 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네. 다칩니다. 아프겠다. 아우 뼈딱 같은데 이거. 맞아, 경첩에 모서리에. 모서리에 박아가지고 너무 아파.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는데 근데 거기 긁힌 거에 비해서 상처가 너무 커. 너무 깊어. 그 정도밖에 안 찔렸는데 무슨 거의 도끼로 찍어놓은 것 같아. 맞아. 나중에 그거 계속 붕대를 감싸고 있는데 붕대에 막 피가 적셔져 있고 그 정도면 데이밴드 하나 붙이면 끝날 것 같아. 진짜 그거- 총상보다 컸어. 아니 그 하지정맥 약을 먹으면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긁혀도 피가 그렇게 철철 난대요. 정말 그래요? 약을 먹었나? 피가 잘 도는 앤가? 센시한 드신 게 아닌가 생각을. 생각을.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몇 명한테 그 모습을 조금 들키잖아요. 일단 네. 이영익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선배. 그 군의대장 같은 사람도 받고 음. 그런 상황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나와요. 뭐 자시, 묘시, 인시 막 이러면서 시간이 나오잖아요. 진짜 하룻밤 새에 일어난 상황인데 어쨌든 세자가 죽었으니까 밤사이인데도 궁궐은 난리 쑥대밭이 되고 이제 왕이 분노를 하죠. 세자를 죽인 놈을 찾아라. 세자 죽인 놈 찾을 때까지는 이 궁 밖에 아무도 못 나간다. 그래서 완전 궁을 폐쇄시킨 다음에 그 다리에 상처난 놈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주인공 류준열 천경수? 네. 천경수가 이제 이 독침을 갖고 있으니까 이영익을 고발하는 그 고발장을 쓰고 독침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세자빈한테 가요. 그 세자빈한테 사실을 말해줘요. 세자빈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너가 상처난 놈인데 너가 죽인 놈 아니야? 이랬는데 거울을 세자한테 보여주면서 받았던 아니 그 만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확대경. 확대경 안경이라고 해야 되죠. 확대경을 이제 보여주면서 세자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다. 내가 세자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러니까 이제 믿어주고 그래서 이제 세자빈이 그 고발장을 들고 왕한테 가요. 인조한테 가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인조는 너무 충격 먹어서 얼굴에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그 이영익이 또 주인공을 데리고 가서 침을 놔 왕한테 침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세자빈이 와가지고 왕한테 죽인 놈을 알고 있다, 목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문을 다 닫으라 그래요. 닫으라고 한 다음에 이 777 못한 놈 이러면서 이영익을 뭐라 하죠. 그 순간에 이제 세자빈 나온 거죠. 아, 얘네가 죽인 거구나. 얘네가 독살자들이구나. 그리고 세자빈은 이제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 가둬버리고 이제 주인공도 사실은 외면하려고 했죠. 이 사실 너무 큰 사실 알아버렸잖아요. 사실은 범인이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왕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벌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자가 죽기 며칠 전에 이 주인공한테 얘기했던 게 눈을 더 크게 떠라. 왜 자꾸 모르는 척 하냐. 더 눈을 크게 뜨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자의 아들인 원손한테서 제발 이 사실을 알려서 밝혀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이제 왕 못지않게 파워가 있는 그 최대감한테 증거를 갖고 가죠. 근데 최대감은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 왼손으로 쓴 글씨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왕이 왼손으로 쓴 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제가 가서 왕의 오른손을 마비시키겠습니다. 명의야 명의. 진짜 정말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게 다. 네. 하룻밤 사이 몇 시간 만에 일어나. 네. 24 저리 가라. 그러네. 그래서 또 이제 왕이 어쨌든 세자가 밤 사이에 죽었으니까 제문을 써야 되는데 그 제문을 쓰는 자리에 가가지고 지금 당장 침 안 놓으시면은 온몸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침을 놓은 다음에 오른손을 마비시켜요 침으로. 그래서 왼손으로 글을 쓰죠 결국 왕이. 근데 엄청 짜증내면서 써. 네. 그 사이에 이제 이영익이 와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와가지고 나 너 보낸 적 없는데. 네, 보낸 적 없는데 이러니까 왕이 진짜
개 무서워 그 장면에서. 맞아. 발 상처 난 것도 그때 보는 거죠? 네. 네. 무릎을 보면서 누가 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묻겠다. 보이느냐. 흉내 내주세요. 한 번만 묻겠다. 누가 시켰냐? 나도 한 번만 웃겠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기지를 발휘해서 주인공이 마비를 시킨 다음에. 왕을 한 번만 더 찌르면 당신 죽어요. 빨리 이 주변에 있는 놈들 다 치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마비시킨 다음에 그 편지를 갖고 도망가죠. 그거 야무지게 그 도장도 찍잖아.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왕의 옥새. 옥새. 왕의 인장이 어쨌든 찍혔으니까 이거 왕이 쓴 편지 맞잖아요.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최대감한테 주고 최대감은 잘했다. 쿠데타를 이제. 이제 집에 가라. 양모를. 이러는데 집에 가라 이러는데 가는 길에 이제 시비들이 한 말을 들어요. 아, 그 원손도 지금 아파서 이영익이 침 넣으러 갔대. 그 말 듣고 아씨 이러고 가요. 다시 돌아가. 얘도 죽겠구나. 다음에 나랑 내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가. 갑자기 정의감 뿜뿜. 네. 어. 그래서 딱 갔더니 또 이영익이 이제 원손을 아빠를 죽였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침을 또 고슴도치를 만들고 있어. 고슴도치 살았어. 생산자. 그 밤에 바빴네. 그래서 이영익한테 이제 그 침으로 이영이 눈을 쑤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손을 데리고 도망을 막 다니는데 그 사이 날이 밝아버려. 눈이 안 보이게 돼. 원선 그때 되게 아직 슬프지 깨어나지 않았어요? 않고. 막 그때 갑자기 눈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또 지팡이 짚고. 짚고 방금 전까지 뛰고 있었는데 맞아. 무슨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진짜. 근데 그때 좀 그랬던 게 응. 첫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뛰다가 햇빛이 네. 딱 나오는 게 그래서 네. 아 되게 중요한 장면이구나. 아. 이게 결정적인 뭔가 있구나.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딱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이거였어. 지팡이.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거였어. 아. 그리고 그거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어. 그게 맞아요. 못 그렇죠. 보게 된 게. 네. 거의 다 왔어. 어. 최대감한테 온 거죠. 네. 한적한 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시대감이랑 거기서 미래를 했던 거였는데 이제 왕도 거기 도망가 있었던 거지 그 자리에 도망가 있었는데 사실 왕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잖아요. 인조 같은 경우는 반장으로 그전 그쵸. 왕을 광해군을 광해군을 쳐내고 올라온 왕이라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 영화 안에서도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감이랑 협의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최대감이랑 둘이서 어찌 보면 협정을 맺어요. 타협을 합니다. 네. 서로. 너는 소용조 씨 아닌 소용조 씨의 소생이 아닌 애를 왕으로 올려라. 예. 나는 이렇게 쇼부를 예? 보죠. 나 임기까지는 나가 그냥 하게 해주고 네. 요 다음에 왕은 네가 그냥 정해. 네. 이러고 그냥 끝내. 맞아요. 근데 그걸 류준열이 들고 화딱지가 나지. 그렇지. 지금 내가 이 개새끼들이 이 더러운 세상. 이 새끼들이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네. 지네 똑같네 이러면서 처음에 최대감도 정의가 아니었구나라는 그치. 것도 느끼고 권력 있는 것들이 더하네. 다 이렇게 그래서 사는구나. 결말이 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꼰지릅니다. 모든 네. 내용들을. 네. 근데 아무도 그거에 아무도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네. 그쵸. 어떻게 해줄 이미 수는 왕과 최대감이 끝내버린 최고 일이니까. 권력자인데 절대 음. 권력인데 뭐 어떻게? 눈 안 보이는 애가 떠드는 건 누가 믿겠나 하죠. 그래서 얘는 사형을 당하는 처지가 되지. 근데 다행히 정석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 정석원이에요? 네, 정석원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이 영화가 CGS 제작 정석원이 지원 누구지? 영화거든요. 아, 백지영 백정 남편이요. 남편. 아 그래 그 정석원이 CGS 소속사더라고요. 아, 은근슬쩍 아. 한 끼워넣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영화를 통틀어서 제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거. 아. 그래서 에이 얘 하나 죽인다 뭐 되냐? 너네도 다 봤잖아. 그 새끼들 다 그 또라이 짓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줬어요. 네. 어. 조금 어이없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뭐 살린다고 살려도 맘대로. 되나? 그러니까. 왕이 보는 데서 안 죽이고. 네. 맞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천한 소경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뭐 얘 살려놓는다고 뭐 별일 있겠냐. 네, 얘네는 뭐 관리도 아니고 양반 출신도 아니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어쨌든 목숨이 붙어가지고
동생 데리고 집 동네에서 의원 차려가지고 잘 살고 네. 대박이 납니다. 네. 그렇게 잘했으니까 그리고 거의 어전 궁 출신. 어이 출신이잖아요. 맞아.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자생 한방병원 원장 정도 되는. 청와대 대통령 주치의였던. 네. 거지. 그래서 잘 되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왕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좋은 취미를 구하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유진열이 돌아. 얘네는 무슨 백그라운드 체크도 안 하나 봐. 네, 안 해요. 모르나 봐. 네, 래퍼 체크 아니면 사진이 신경도 없잖아. 안 써. 신분증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냥 유명하다면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이미 근데 유해진은 약간 치맥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거의. 그래가지고 그때 연기 잘하더라. 와 마지막 연기가 진짜 압권이었어. 나를 죽이러 왔느냐. 약간 막 이 침 새끼 흘리고 나 막 죽이려고 뭔가 하면서. 약간 미쳐 있는 느낌이 너무 잘하더라. 맞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근데 신하들이 저분 또 또 저러네. 저러시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사실은 유준열이 암살하고 가죠. 몇 년 뒤인데. 근데 이제 학질로 돌아가셨다고 맞아. 합니다. 그 자기 아들과 똑같은 같은 병명을 네.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침 놓다가 돌아가시면은 보통 이제 사극에서는 어이한테 책임을 물라 막 이래가지고 어이도 막 약간 그거 되지 않나? 철컹철컹. 네. 어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외래 초빙한 사람이니까. 프리랜서. 어. 이미 안 좋은 그리고 아마 그 상태가 네. 그 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조가 빨리 죽길 기대하고 잘 있었어요. 죽었다 이 생각했을 거예요. 죽을 때 됐다. 사인이 뭡니까? 사인이라도 빨리 알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수발드는 사람들이. 학질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설사와 구토, 발작을 일으키고 비장이 부으며 빈혈 증상을 보인다. 거의 약간 종합적으로 다 아픈 건데. 네. 전염병으로 보네요. 말라리아 네. 병원충을 가진 학질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 그냥 뭐 좀 안 된다 싶으면 학질입니다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쵸. 그죠. 그런 병들이 많았지. 옛날에는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으니까. 열나다 죽으면 열병, 열사병, 배앓이 뭐 이렇게 배앓이, 얘기해요. 열병 이런 거지. 그래서 유휴이 나옵니다. 죽이고 네. 복수를 하고 네. 그리고 끝났지. 네, 네. 그러고 끝나요. 영화가 깔끔했어요. 그냥 사건만 쫙 그냥 훑고 시간 금방 가고. 그죠. 그러면서도 약간의 상징들도 들어가 있고 그게 또 어렵게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세자가 주인공한테 줬던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제목도 올빼미잖아요. 뭔가 낮에는 안 보이지만 밤에는 잘 보이는 거 이런 것도 해석을 하자면은 약간 민중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낮에는 안 보이나요? 낮에는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죠. 제가 안 안 보이는 보이나요? 척 하는 거죠. 제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제가 보이나요? 여기서 많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제가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왜 숨기냐? 보이는 거 숨기냐? 그러니까 저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못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야 살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냥 묻어두고 그냥 저 마음의 병이 있나요? 소연세자님 당신이 지금 네.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뭐 고치려고 살지 하지 마라. 말고 네가 힘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묻어두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한 두 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네. 시대가 돼도 소현세자는 약간 지식인 아니면은 뭔가 그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권력이 있지만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바른 사람 바른 이런 사람 느낌. 이런 빨리 느낌이고. 개화된 사람. 네. 음. 그리고 이제 뭔가 왕이라든지 최대감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 그 정치적인 메시지들도 다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암투라던가. 맞아요. 예전에 그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나요? 네. 오랜만에 듣네. 기억나네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쓰다가 지금 기준으로든 그때 기준으로도 좀 과하게 정치적으로 좀 보복을 당했죠. 처벌받았지. 네. 그때 이명박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최근 이 영화 보고 나니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근황을 검색해봤더니 약간 사람이 페인이 됐다고. 아 진짜. 네. 근데 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유인데 그쵸? 방송에 나와서도 막 얘기하고. 우리는 얼굴에 좀 대고도 얘기하고. 트럼프 완전 바보 만드는 거가 거의 유희급이었잖아요. 네. 그쵸. 전 국민의 유희였잖아요. 전 국민의 유의고 얼굴에 대고도 서로 막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네.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 사람 썼던 글이 막 뭐 원색적인 비난 글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지. 그러니까 물론 원색적인 비난, 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신 공격 이런 거는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명예훼손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잣대를 막 들이밀면. 네.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철학적인 표현에서 나온 건데, 미네르바가 지혜의 여신? 이런 건데, 미네르바 부엉이는 지혜의 여신의 어찌 보면은 상징. 지혜 혹은 이제 어떤 뭔가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도, 그러니까 부엉이랑 올빼미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도 약간 올빼미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영화가 조금 생각나기도 했고. 옛날에 유럽 쪽이나 이런 동화에 보면 올빼미, 부엉이 얘네들이 다 똑똑한 동물로 나오잖아요. 네. 항상 박사 같은 느낌이고. 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표현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되면은 날개를 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도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이 올빼미가 밤에 돼서 활동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항상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해석이네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단순한 거에 비해서 더 깊은 해석을 해주셔서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재밌게 보셨던 것 같네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전 막 재미없었는데요. 아 진짜요? 재밌었어요? 근데 막 어떤 게 이렇게 막 재미없었어요? 엄청 와 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런 건 뜻은 아니었어. 이건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냥 맞아요. 막 지루하진 않았어. 그냥 아,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려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 사실 퓨전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퓨전 사극은 좀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좀 퓨전 사극급으로 그쵸. 좀 리얼리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쵸, 것들이 그쵸. 있었죠. 네.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좀 있지. 저는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그 박명훈 선배 있잖아요. 내의원 선배. 되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분이 그 웃겨가지고 그 상궁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 황대성 닮았어. 황대성 닮고 거기 나오는 분이죠. 그 기생충의 네, 기생충 지하에 나오고 계셨던 네네. 분.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나오고. 맞아요. 거기서 나오고. 또 그분 때문에 좀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덜 지루하게 봤던 것 같고, 영화 그 배경이 계속 어둡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만 나오면 너무 재밌고. 그분이 그냥 웃겼구나. 네, 그분이 웃겼고요. 그다음 연기도 다 좋았고, 그다음에 그 미장센 같은 것도 좋았는데, 인조가 조금 인기가 없는, 덕망이 없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화면이 비어 보였어요. 그런 신하들도 그렇고, 드라마들에 비해서 좀 따르는 신하들도 적어 보였고, 좀 횡해 보였어, 왕방이. 원래 되게 화려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좀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인조 마지막에 미쳐 있을 때는 되게 어둡고 갇혀있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좋았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또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거는 노래가 너무 과했어요. 음악이. 그랬나? 음악이 막 그 유진열이랑 세자랑 얘기하고 하는데 넌 사실 보이는구나 뭐 글자가 이게 틀렸다는 노래가 너무 막 따라라 막 이런 느낌의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그 부분 연출이 따뜻하면서도 제가 좀 싫어하는 사극 영화 중에서 그 광해의 왕이 된다. 예.
그런 사극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런 약간 따뜻 사극, 네. 따뜻 사극 쪽으로 가가지고 맞아요. 그런 노래 너무 나왔었구나. 포근하고 너무 네. 감동을 억지 자아내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걷어내고 싶었어요. 그 부분 말고도 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음악이 좀 헤비했다. 너무 감성적이다. 용환이 그랬구나. 나는 이게 내가 보자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 시사회 평도 되게 좋고 보통 시사회 평 다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되게 평들이 좋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평일 개봉했는데도 숫자도 최근 영화 개봉한 것 중에는 꽤 되게 잘 나오고 입소문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도 1위예요. 일주 지났는데. 그래서 아 이거 봐야겠다. 재밌나 보다. 평론가 평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봤는데 기대보다는 살짝 못 미치긴 했는데 아 왜 재밌다고 하는지는 알겠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요 정도만 재밌어도 되게 재밌다 해주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확실히 그때 헌트 때였나 그때도 느꼈는데 좀 더 사건에 집중해가지고 사건을 쭉 끌고 나가는 영화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뭔가 이 사람의 감정은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의 느낌은 저렇고 그쵸. 이렇고 이 사람의 사연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얘는 그러니까 덜 필요한 거지. 네. 필요하지 않은 사건만 쫙 끌고 가는 영화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들었어요. 로맨스가 없잖아요. 아 그런 것도 없고 네. 웃긴 로맨스는 하나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탁 잘라냈지 중간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도 나오지도 않잖아. 네, 네. 되게 군더더기 없고 잘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막 되게 그리고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우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맞아. 그런 분들한테도 부모님도 재밌게 보고 편하게 좀 보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기도 잘하고 아는 배우들이니까. 맞아. 박 시장님. 뭐 너무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더 얘기 더하지 올라간다. 않겠다. 더할 나위 없으니 더하지 않겠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고. 네. 재미가 막 엄청 막 와 또 봐야지 이건 아니고 그냥 가끔 가다가 TV에서 나오면 이제 보겠다. 안 볼 것 같아. 뭐야? 아, 안 볼 것 같아. 다시 방송을 해도 2번은 안 볼 것 같아. 네. 근데 재밌게 봤어. 왜냐면 사건만 딱 알면 끝나는 내용이라 그런 것 같긴 별로 해요. 그렇게 막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볼 만한 건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류준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류준열 영화가 이제 약간 좀 이제 류준열스러운 영화에 그게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안 돼. 류준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류준열이 뭐 못하는 게 아니라 류준열의 캐릭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영화의 재질이 류준열화 돼버리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류준열의 숙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소재에 약간 이런 분위기에 뭐 예를 들면은 외계인? 거기는 완전 다른 류준열이긴 하지만 다른 류준열 하지만 분위기가 비슷해요. 캐릭터의 분위기가. 얼굴이 똑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의 코믹한 요소도 들어가면서 뭔가 거기서 막 엄청 그 업계의 최고 1인자는 아니지만 뭔가 막 엄청 신분이 높지도 않고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고 그 겸손하지만 뭔가 그렇다고 가오가 없는 건 아니고 자존심이 없진 않고 겸손하고 약간 이런 컨셉들이 비슷비슷한 재질로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류준열이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컨셉을 그렇게 잡는 거지 처음부터. 근데 그런 영화가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류준열의 캐릭터가 그걸로 굳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네.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외계 플러스인이나. 외계인의 그 사극이었을 때 옛날 버전 옛날이었을 때 모습도 조금 겹쳐 보이고 봉호동 정투도 거기서도 유해진도 나왔잖아. 맞아요. 거기서도 같이 연기했기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주인공인데 조연 같으면서 근데 그냥 그 사람 같아요. 유준열 배우 맞아요. 유준열이 예. 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류준열이야. 너무 진심으로 연기를 하니까 어. 너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조금 음. 있고. 현대극에서는 오히려 좀 다른 것 같아요. 현대극 뭐 돈이라든가 또 아, 뭐지? 독전 같은 데서는 되게 독전, 좋았어요. 맞아. 나는 그런 연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독전에서도 완전 못된 이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묘하게 거기서도 뭐 겸손하고 막 아닙니다 그렇지, 형님 그렇지. 막 이런 느낌이 그렇긴 있, 하지. 택시 있어요. 운전사에서도 그렇지, 거기서도 겸손하고 본인이 착하지 괜찮은 하고 싶어하는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가 아,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연기를 하는 것 어. 같고 사실 류진열이 얼굴이 그렇게 선한 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따졌을 때 조금 그래요? 선한 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순진한 역할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좀 촌스러운 역할을 해도 되게 잘 어울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얼굴 페이스만 두고 봤을 때는 네네네. 그리고 페이스 얼굴, 전문가의 얘기를 듣죠. 선한 아, 얼굴은 네네네. 아니에요. 선해 보이는 얼굴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선한 역할들 위주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맡을 때도 본인이 양기 가득한 왜냐면은 얼굴. 악당 역할을 하면은 너무 그 이미지로 굳어버리기 십상인 얼굴이에요. 소셜포비아. 네.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래 갈 만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조금 기피하는 게 아닐까. 이게 순진한 얼굴. 택시 운전사의. 네. 예를 들면 박보검 같은 얼굴이 나쁜 역할 한두 번 맡는다고 해서 박보검의 얼굴이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요? 왜요? 왜 그래야만 하죠? 근데 류준열은 악당 역할 한 두 번 맡으면은 악당. 야야 죽일 놈 씨. 그 너무 굳어질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 생각도 했어. 류준열하고 유해진하고 둘 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네네. 되게 특이하게 생긴 뜬 배우잖아. 네. 근데 둘이 같이 포스터에 얼굴이 빡 이렇게 있으니까 강해, 와, 강해. 강하다. 둘 다 되게 성공했다. 저 둘이가 투탑이라니. 조심해! 류준열 외모지 상주예요. 죄송해요. 아니 그 헌트랑 너무 다른 거지. 아, 오, 대박이다. 지금 비교한 게 헌트야. 확인 사살을 다른 걸 오해할까 봐.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라서. 헌트랑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아 좋았다. 음. 그 사람들이 하는 배역이 또 따로 있으니까. 헌트를 언급하면서 굳이 헌트로 야, 진짜 씨.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하나 날려갔는데 손으로 지져 죽였어요. 강했다. 나쁜 사람들. 도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제가 물론 이제 과하다 싶은 장면들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런 거 과함 측정기잖아요, 거의. 과한 거 나오면 벌써 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학적 허용으로 냅두고 봤을 때는 영화가 서스펜스도 적당하고 재밌었습니다. 사극을 갖고 이렇게 서스펜스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어떤 시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별점과 한 줄평 궁금합니다. 저부터 시작하나요? 네. 3.8점. 끝인가요? 잠깐만, 한 줄평은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평 10분 있다 하겠습니다. 저 할까요? 네. 저 3.8점이고요. 3.8점이고 아까 그 평은 앞에 다 얘기했었고 이 감독님 17년 만에 첫 데뷔작인데 이 다음에도 좋은 영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연출 첫 작품 연출이란 거를 거의 느끼지 당연히 못할 만큼 연출 너무 잘했던 것 같고 네. 그쵸. 지루하지 않았고 그래서 3.8점이고 한 줄 평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든 사극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다. 저도 할게요. 저는 거의 똑같아요. 스칼렛님하고. 3.5점이고 완전 평균 점수고 흠잡을 데 없는 무난한 사극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랄까 이제 첫 입봉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장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무난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거나 물론 이제 각본도 하셨고 하니까 욕심을 낼 법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선택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듬기도 그만큼 이제 많이 다듬고 하셨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미는 있는데 무난하게 그냥 네, 흥행적으로는 성공할 만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평할 건 없어요. 그냥 류준열의 연기였고 유해진의 연기였고 그냥 뭐 스토리도 너무 꼬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고 무난한 한국 영화다. 그래서 그 외에 평을 하기가 조금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맛있는 뭔가 뭐 김치찌개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간만에 드시는 거 또 같네. 음식 리뷰. 음식은 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저의 차례죠. 저는 3.3점 드리고요. 저의 한 줄 평은 흥미로운 소재와 탄탄한 연기, 심심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소재와 탄탄한 연기, 심심한 이야기. 심심한 이야기. 맞지? 소재는 좀 재밌지 맞지, 않아요? 맞지. 그 잘하네. 한 줄 평 이게 잘해. 똑같은 내용이거든. 지금 우리 셋 한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가 평론가 역시 말투로 딱 하네. 뾰족하게 잘 무릎을 만드네.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또 더 할 말이 없네요. 사기를 당한 느낌. 문과한테 문과 당한 거죠. 네. 건축가는 요리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건축가는 요리해라. 네. 10분이 지났습니다. 약속의 시간. 더덕님 네. 차례입니다. 적당한 재미 속에 메시지를 풀어넣은 자신감이 없네. 적당한 메시지를 풀어넣은 넣은 전형적인 전형적인 한국 사극 영화. 한국 사극 영화. 한국 사극 영화들은 보면은 옛날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빗대어서 현실을 비판하려는 영화들이 보면 많은 것 대부분 같아요. 많죠. 네. 많죠. 정치 얘기할 때는. 특히 그게 어찌 보면은 현실을 비판하기에는 너무 적나라하니까 꼭 사극의 어떤 상황을 넣고 그걸 네. 빗대어서 좀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좀 그런 느낌이 그런 들었습니다. 거죠. 네. 대부분 그런 거. 사극 영화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좀 신선했지. 왕의 남자는 진짜 사극 영화인데 진짜 현재 영화 같았지. 진짜 신선했지. 좀 세련됐지. 그 시절에 진짜 세련됐지. 저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자선어버 재밌었습니다. 자산하고 괜찮지. 자산부 재밌었어요. 자산어보가 근데 사극인가? 그죠? 사극이죠. 저는 한산. 한산 재밌지. 한산 재밌고 최근에 본 거 다 재밌었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남한산성. 남한산성 재밌었지. 남한산성 재밌죠. 남한산성도 진짜 남한산성 사극에 잘 만든 빗댄 영화지, 그것도. 메시지 영화 중에 하나지. 남한산성 감독님이 되게 특이하잖아. 남한산성하고 그 다음에 막 되게 또 밝은 영화 막 하지 않았나? 황도혁 감독이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감독님 아니에요? 오징어 그 게임 감독 심은경. 아니에요? 아 맞아. 오징어 게임. 아. 게임. 맞아. 심은경 그것도 했고. 어때요? 후달려? 할머니. 심은경 할머니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되게 널뛰기가 심한 장르 널뛰기가 심한. 궁금한. 다음에 막 애니메이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디어 막 넘치시는 캐치 그런 거 티니핑 같아. 같은 애니메이션 하시는 거야. 상상이 안 도가니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이 같은 사람인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도가니도 있어. 도가니도. 도가니도 있어. 근데 그건 능력이 좋은 거다. 그니까. 와, 근데 그리고 오징어 게임까지. 오징어 게임 할 때 진짜 아이디어가 넘치고 센스가 좋은 거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빨이 6개나 빠졌어. 오징어 게임? 할 때? 네, 그래서 시즌 2 할 때는 자기 틀리낄 수도 있겠다. 어. 라고 말했대. 이빨 6개 빠지면은 그 정도 흥행이 되는구나. 월드 클래스로 가지. 유아치가 안 빠진 거 아닌가? 설마요. 박 10대 실장님, 후반인데요. 박 실장님 사업하시면서 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 아직 돈 덜 벌었네. 그건 맞아요. 이 좀 빠지면서 일하셔야지. 아직 널널하네. 무서워. 이는 안 가짜 빠져요. 이빨이에요. 이는 영원히 써야 되는 거라서 조심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론 사극하면서 이빨 좀 사극하면서래. 영화 하면서 일하면서 이 좀 이빨 안 빠져야. 빠져봤으면은 이랬다고 얘기하지 마라. 개꼰대 진짜. 개꼰대다. 이 빠져봤나? 빠져봤어? 이 빠져봤어? 잘못 편집하면 진짜 개꼰대스럽게 끝나네요. 그러게요. 편집 누가 할래요? 스칼렛 일하면서 이빨 안 빠져봤으면 이랬다고 말하지 마라. 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네. 저희 주간 영화 보고 올빼미. 네. 여기까지 부엉이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올빼미입니다. 얼뺑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안녕히 하겠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